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1억 명 이상이 플레이하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주 유명하지는 않은 마인크래프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2차원상의 도트 픽셀을 3차원으로 구현한 복셀, 볼륨 픽셀로 구현된 게임입니다. 물론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정확하게는 폴리곤을 이용한 3D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폴리곤은 이전 챕터 게임 산업 발전의 역사에서 나왔던 대전 액션의 명작 버추어 파이터에서 처음 적용되어 안젤리나 졸리로도 유명한 툼레이더 등을 통해 점차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픽셀로 이루어진 단순한 인디게임이 대박이 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물론 스타트업이자 덕후 개발자 위주로 비용을 최소화한 게임이어서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마소, 일명 마이크로소프트 MS의 당시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에 인수되어 개발자인 마르쿠스 페르손, 일명 노치는 순식간에 세계 억만장자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일명 마크는 오픈월드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게임은 다 세계관이 있다 보니 과거의 오픈월드 수준의 자유도는 웬만하면 다 구현되어 최근에는 샌드박스라고 불리는 듯합니다. 샌드박스는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차용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완벽한 자유도를 바탕으로 세계관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작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SNS, 오픈소스, 공유경제, 집단지성 등의 트렌드가 반영된 게임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설명하면 과거의 게임은 선택지를 먼저 주고 그 선택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패턴을 구현해서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죠. 오른쪽, 왼쪽이나 팔, 다리 같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이를 조합해서 오른팔과 왼쪽 다리, 오른팔과 오른다리 등으로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내는 수준이 오픈월드라면, 지금의 게임은 팔이라는 것을 창조할 건지 말 것인지부터 플레이어가 결정한다고나 할까요? 예를 들면 과거의 게임은 특정 직업으로 특정 몬스터를 킬할 때 나오는 무기들을 조합해서 개발자가 이미 정해놓은 새로운 조합의 무기가 탄생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 새로운 무기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내고 재련해내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개념은 심시티 같은 게임에서 시작되어 심즈, GTA,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와우, 배그 등으로 점차 변형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2009년 알파 버전으로 PC 에디션이 공개되고 이후 2011년 11월 18일 정식으로 런칭했습니다. 5년 동안 팔린 PC 버전은 2천만 장이 넘으며 PC 모바일 게임 판매 차트 1위를 놓치지 않았죠. 마인 플러스 크래프트, 즉 채굴에서 세상을 크래프팅하는 게임입니다. 서바이벌, 크리에이티브, 어드벤처, 관전자 모두 4가지가 있는데 저사양 컴퓨터에서도 돌아가는 데다 게임도 자연에서 재료들을 수집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짓고 캐릭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합니다. 크게 폭력적이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창의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을 플레이시켜주기도 하고 세계를 만들어 왕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창의력과 앞서 언급했던 자유도가 결합해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공 원인입니다. 창의적으로 행동한다고 잔소리하는 부모도 자유롭게 날개를 편다고 제약하는 좁은 실내 공간도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알고는 있지만 역시 가장 인기 있는 계층은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어느 나이 때까지 마인크래프트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초딩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DJ 양띵이나 도티는 덕분에 초통령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죠. 실제로 마인크래프트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창의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판이나 탄이 없습니다. 그러니 끝판왕도 없죠. 그냥 자기가 계속해서 마이닝해서 크래프팅, 즉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단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노력하는 만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 인수에 앞서 티처 게이밍이란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교육용 프로그램인 마인크래프트 에듀를 개발한 회사인데요. 전 세계 40여 개국 7천여 학급에서 사용 중입니다. 2016년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버전을 출시하기로 했었는데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윈도우즈 10 사용 학급에서는 무료 다운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마인크래프트는 실제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과학 사고와 사회성까지도 길러주는 것으로 알려진 듯합니다. 마인크래프트를 보면 떠오르는 장난감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레고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실제로 디지털 레고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교육용 마인크래프트 역시 지리, 역사,
수학, 과학, IT 등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자는 본명 마르쿠스 페르손, 일명 노치입니다. 스웨덴의 프로그래머인 그는 2014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를 매각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하는 팀인 모짱이 MS에 매각된 것인데요. 노치는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매각 금액은 25억 달러, 한화 2-3조 원 수준입니다. 노치의 유년 시절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약물,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어머니 없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절도죄로 감옥 신세까지 졌던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노치는 학생 시절 친구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만이 유일한 친구였지요. 그러나 8살에 처음 게임을 만들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현재 노치는 마인크래프트 개발자가 되어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SNS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남겼습니다. 이비자 클럽에서 셀럽들과 파티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마음대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롭다 라고 말이죠. 현대인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인크래프트를 매각한 이후 역시 회사의 경영자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래머 시절이 행복했다는 것인데요. 게임 매각 후 노력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다고 고백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마인크래프트 몬스터 중 하나인 크리퍼는 원래 실패작이었습니다. 원래 돼지를 만들려다 실수로 몸통을 세로로 바꿔버렸는데 개발자가 초록색을 입혀보니 괜찮은 것 같아 크리퍼란 이름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괴상한 모양과 자폭이라는 특성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특히 공포의 대상인데요. 악명이 자자하다 보니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나 현재는 마인크래프트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만약 크리퍼가 무섭다면 크리퍼가 무서워하는 길들여진 고양이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에디터나 커맨드를 사용해 고양이를 크리퍼 머리 위에 올려두면 크리퍼가 발작하며 뛰어다닙니다. 크리퍼는 오히려 인기가 올라서 현재는 폰 케이스, 인형, 쿠션, 코스튬 등 다양한 제품까지 출시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좀비로 변하는 돼지는 번개를 맞으면 좀비 피그맨으로 변신합니다. 썩어가는 좀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초기 좀비 피그맨의 스킨은 피가 묻은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끔찍해서 유저들의 반감이 있어 초록색으로 바꾼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치는 스킨 원작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좀비 피그맨의 텍스처 파일을 열어보면 스킨 파일에 Thank you, Saphobia라고 써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기본 스킨인 스티브와 유사하지만 눈알이 없는 히로브린이라고 불리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히로브린 캐릭터는 사실 괴담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로브린은 특정 위치에 자기 이름을 써놓거나 유저들을 깜짝 놀래킨다고 하는 후문인데요. 이런 괴담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유저들의 인기를 얻자 게임 제작진도 히로브린을 의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게임에서는 정작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신 공식 홈페이지 스킨에 등장하거나 게임 외 이것저것에서 히로브린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올지도 모른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항목에 리무브드 히로브린을 추가함으로 히로브린이 없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엔더맨은 까맣고 긴 팔다리를 가진 괴 몬스터입니다. 엔더맨을 절대 정면을 쳐다보면 안 되는데 일단 쳐다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입을 벌리고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텔레포트로 다가와 공격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바로 게임 오버. 엔더맨은 사실 미국 도시괴담에 존재하는 슬렌더맨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슬렌더맨은 검은 양복을 입은 길고 깡마른 남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이라고 하기 힘들 만큼 가늘고 긴 몸을 가지고 있으며 얼굴, 즉 면상이 없습니다. 엔터맨과 비슷하죠? 슬렌더맨은 아이를 납치한다고 불리는데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 괴담입니다. 슬렌더맨에서 SL을 빼면 엔더맨이 됩니다. 어떻게 이 이미지를 차용했는지 이해가시죠?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